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의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채널 백행시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놀라게 한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죠. 봄이 온다고 조금은 마음이 들떠고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소식인데요. 아버지 몰래 아파트를 지인과 짜고 담보대출금을 꿀꺽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담보대출금을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 어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4월 어씨의 아버지가 소유 중인 아파트로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체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가 전세계약서를 작성, 대부업체 접수 등 범행을 주도했고 어씨는 B씨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아파트 정보 등을 제공했으며 C씨는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대부업체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딸이 아버지를 사기칠 거라고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딸을 믿었기에 모든 정보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가족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는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5060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은 43.4%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불안한 시대에 노후는 안락한 삶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박중원의 노후 수업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리기 위한 태도와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노후의 삶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와 대비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부 후반전 누구에게나 노년이 온다. 소제목으로 4대 리스크, 무소의 뿔, 직함, 금단현상, 여우의 신 포도 골든타임 등이 있고 2부 이제 뭘 하며 살지? 소제목으로 6개의 원, 일벌과 나비의 시간, 재취업 노마드, 연착륙 사다리, 재택근무의 재발견, 정년과 세대 공생 등이 있고 3부 돈 자유로운 노후의 출발점, 소제목으로 노후 생활비 계산법, 퇴직자를 위한 가계부, 연금에서 길을 찾다, 국민연금의 모든 것, 곶감은 빼먹는 것이다, 줄이지 말고 없애야 할 빚, 대도시와 귀촌 사이, 부동산 딜레마 탈출하기, 21세기 유목민 등이 있고 4부 건강 마지막까지 우아한 삶을 위하여, 소제목으로 건강이 돈이다, 품격의 마지노선, 정신줄 놓지 않으려면 치매 공부가 필요한 때, 운동은 밥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하게 하라, 이시를 지켜라, 병과 친구하는 법, 세로토닌 예찬 버킷리스트를 지우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등이 있고 5부 관계 더하기와 빼기의 미학, 소제목으로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 돌봄 맞교환이 답이다, 느슨함의 미학, 노후를 위한 성교육, 연애 2라운드, 친구는 가족이다 등이 있고 6부 권태 오르막에서 놓친 것들의 기회를, 소제목으로 루틴은 소중하다, 외국어의 바다에 빠지다, 5060 외국어 입문, 리듬과 함께, 마르지 않는 셈, 최고의 종교, 나도 몰랐던 존재의 이유 등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으로 크게 돈과 재정적 여유, 그리고 관계 등의 3가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배우자, 친구,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버려야 노후가 삽니다. 자녀로 인해서 노부부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두 번째,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세 번째,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그렇습니다.
서글픈 세태를 극명하게 드러낸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식들 때문에 살았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것들을 고마워하지만 시시때때로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는 핀잔만 듣기 십상입니다. 뉴스에서 접한 딸의 이야기는 아마 첫 번째 유형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필요한 돈을 주면 시달리게 하거나 굶어 죽게 만들진 않았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자녀의 말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언제까지나 마냥 어린애 취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것을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계를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겠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을 시켜주고 결혼할 때까지 데리고 있었으면 부모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돌보거나 손주들을 맡아서 키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렵다고 돈을 달라고 부탁하면 노후 생활비로 모아둔 돈을 목돈으로 줘버리는 어리석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들 중 10줄 8구는 후회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주고 나서 빈곤에 허덕이는 부모가 많습니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는 것이 후회를 하지 않고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은퇴 후에는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갖고 왕성하게 일할 때처럼 수입이 없어도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절약해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보다 돈이 더 오래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 쓰고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100세 시대의 행복한 시니어로 사는 방법입니다. 있는 재산을 놔두고 궁상을 떨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소하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것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여기며 보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써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때 노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못된 자녀가 보통의 우리 자녀들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돈과 건강을 잘 챙기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100세 시대의 행복한 시니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00세 시대의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채널 백행시 TV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